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분단의 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남북은 또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순간 시민들 사이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의 군사분계선 왕복 장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 인사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에 몰리는 시선에 통큰 합의를 선물하자며 만남 초반부터 결과물 도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설주 여사도 만찬에 참석하면서 역사상 첫 남북 정상 부부 동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주변 4강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낸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도 비핵화 등 현안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넘어온 순간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 곳곳에선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한반도엔 세계의 눈이 집중됐고 남북의 발표 내용에도 숨을 죽였습니다. MBN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라산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역사가 된 오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의미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처음으로 명시된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 기자, 공동선언문 기대에 부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6시쯤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협정을 추진해 한반도의 불완전한 체제를 끝내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한 핵동결 조치가 소중한 출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안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합의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해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나왔는데요. 당장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조성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은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먼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같은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는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상호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따라 여러 군사적 보장 대책 역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먼저 다음 달 중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또 눈여겨볼 대목은 오는 8월 15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경기도 공동으로 출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며 뜻을 모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의 상봉 행사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또 선언문에는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국제체육대회에 공동 출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합의된 사항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우선 지난 14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경제 제재와 맞물린 문제들이죠. 차민아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과거 14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됩니다. 분단 극복의 상징으로 꼽혔던 경의선은 2008년까지 운행됐지만 박광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10여 년간 중단된 상태. 즉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동해선은 강릉부터 제진까지 110km 구간으로 새로 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도로는 파주에서 개성까지 가는 개성-문산 고속도로가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첫 만남부터 철도 연결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10년간 맥이 끊겨 한스러웠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김 위원장이 굳은 의지로 손잡고 가자고 화답해 긍정적 결과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길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고 이 길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이번 합의는 남북 경협 재가동에 앞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지금 판문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 부부 동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주 임진각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전정희 기자, 그거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파주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판문점 평화의 집과는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 3층에서는 환영 만찬이 한창입니다. 조금 전부터 진행된 환영 만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깜짝 참석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역시 참석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 부부 동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정상 부부를 포함해 우리 측에서는 34명, 북측에서는 22명이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특히 얼마 전 평양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 조용필 씨와 윤도현 씨, 북측에서는 현성월 단장이 참석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엔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두 정상 부부가 하나의 봄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상과 공연 등을 감상할 예정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 부부는 김 위원장 일행과 함께 대기 중인 차량까지 걸어가 배웅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임진각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TV 생중계를 지켜보며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전망대에 올라 북쪽을 향해 사진을 찍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도 이곳에 모여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나는 언제쯤 북한에 가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문 대통령이 웃으며 볼멘 소리를 했고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북한으로 그를 초대했죠. 함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에 세계가 웃었습니다.
연장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 넘어 판문각의 문이 열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측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군사분계선을 향해 걸어가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니, 정말 마음이 선생님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악수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한 뒤 갑자기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정이 없던 상황인 듯 남북 수행원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칩니다. 문 대통령이 언제쯤 북측에 가볼 수 있겠느냐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 넘어가 볼까요란 말과 함께 깜짝 행동으로 화답했습니다. 외교 석상에서 돌발 행보를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또 한 번 파격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중 처음으로 우리 국군의 의장대 사유를 받았죠. 의장대 사유는 상대방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조와는 다른 거죠.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화동 어린이들이 꽃을 건넸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통선에 위치한 대성동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전통의장대 호의를 받으며 도보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차량을 전통의장대가 호위해 청와대 경내로 안내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공식 환영장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국군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우리 군의 받들어 총 경례를 받고 레드카펫을 따라 걷는 동안 김 위원장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국기 개양이나 국가 연주도 없었고 예포 발사도 생략한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의장대 사열 중 김 위원장에게 청와대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해주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 우리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소감을 직접 적었죠. 북한에선 김일성 서체를 태양체, 김정일의 서체를 백두산체라고 하는데 김 위원장은 아버지의 서체와 비슷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평화의 집에 들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유럽 명품 브랜드의 볼펜을 건넸는데 지난 1990년 독일의 통일조약서 서약에도 사용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제품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통 해주 소반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서명대에 직접 글귀를 써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문장을 세 줄에 나누어 적었는데 우측으로 기울어진 흘림체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백두산 서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 반복된 역사라는 단어를 력사와 역사로 번갈아 쓴 점과 국호나 직책 없이 이름 석자와 날짜만 적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숫자 표기도 독특했습니다. 7을 적으면서 가로획 하나를 추가한 것은 어린 시절 유럽에서 유학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위원장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여 초. 문 대통령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남긴 최초의 기록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오늘, 아니 분단 이후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장면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함께 군사 분계선을 또 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이 장면을 보던 시민과 내외신 취재 기자들이 다 탄성과 환호를 내뱉었을까요? 최영기 기자입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남한 땅에서 서로 악수를 하는 순간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통일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오늘의 이 만남이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가슴 벅찹니다. 두 분이 악수하고 또 손을 마주 잡고 걷는 모습이 되게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상회담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 반응도 두 정상이 만날 때만큼은 시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할 때 환호성이 나오고 눈시울을 붉히는 취재진도 있는가 하면 돌발 상황 때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휴대전화에 담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와 웃음, 그리고 눈물까지 날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처음부터 훈훈하게 흘러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김 위원장은 여기에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화답했으니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먼저 꺼낸 쪽은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분계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그러면서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도록 수시로 만나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번영, 북남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가 지금 정치적 봄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 봄은 모두 김 위원장이 판문점 방문이라는 용단을 내린 덕분이라며 통큰 합의로 기대에 부응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 정상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실속 있는 결과물을 이끌어냈는데 공을 들인 겁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화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에서 금기시된 탈북자란 말도 쉽게 꺼냈고 농담도 자주 섞었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회담에 앞서 금강산이 그려진 작품 앞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기념 촬영을 위해 악수도 하고 작품을 바라보며 대화도 나눕니다. 그때 김 위원장의 돌발 발언이 나옵니다. 잘 연습됐습니까? 김 위원장의 솔직 화법은 비공개 환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신자로 여겨 금기시되는 탈북자를 언급하며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새벽잠 설치지 않게
내가 확인하겠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등 평화체제에 접근하는 발언을 유려한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철권 통치자로 비춰졌던 김 위원장의 솔직 화법도 전 세계에 처음 공개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남북 공동선언문에는 양측 모두 일체 적대 행위를 중재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담겼죠. 이를 직접 몸으로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보이는 철원 최전방부대에 이수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최전방 백골부대 GOP 초소입니다. 철색선 너머로 북녘땅과 비무장지대가 모두 보이는 지점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이곳의 분위기는 연신 평화로웠습니다.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약속하면서 이곳의 군사적 긴장감은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으로부터 양측 확성기 방송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늘 선언문에서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그만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이곳에 대북 대남 방송이 울려 퍼지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인 이른바 GP를 공동으로 철거하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월 안에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양측 모두 GP에 기관총과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해온 만큼 이 또한 모두 철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두 정상이 지나가는 곳마다 걸려있던 그림은 사실 각각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림을 따라 정상이 이동을 한 셈이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을 그림에 담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 의미를 우정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 작성을 끝낸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배경이 된 그림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는 북측 최고 지도자를 서울의 명산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와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같이 살렸습니다. 환담장에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 그림이 배치됐습니다. 중간에 파랗게 칠한 미음자와 빨갛게 칠한 기역자가 눈에 띄는데 각각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성을 땄습니다. 사마띠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에 미음이 들어가 있다. 맹간온이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억을 특별하게 표시했다. 정상회담장에 걸린 신장식 작가의 금강산 그림. 문 대통령은 그림을 설명하며 과거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를 김 위원장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첫 만남은 북한산에서, 그리고 서로 통하게 만든 뒤 함께 금강산으로 향한다. 그림 하나하나와 그림이 배치된 동선에도 문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점심을 한 뒤 수행원 없이 그야말로 단 둘이서만 산책을 하며 사실상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가 최대의 관심사겠죠. 주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김 위원장이 듣는 듯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오후 회담에 앞서 군사 분계선 인근에 평화의 나무를 함께 심었습니다. 65년간 아픔을 같이 해왔다는 의미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를 골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흙과 대동강 물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라산 흙과 한강수를 뿌리며 화합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식수 표지석에는 문 대통령이 정한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두 정상의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공동 식수를 마친 두 정상은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이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김 위원장은 간간히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30분 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례적으로 수행원 없이 단둘이 단독 회담을 한 셈이어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회담 합의문 못지않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내내 김정은 위원장의 그림자 아닌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 사람이 있었죠. 바로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며 비서실장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을 시종일관 바짝 달라붙어 보좌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이 화동에게 받은 환영 꽃다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의장대 사열 행사에서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함께 김 위원장의 바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화의 집 방명록을 작성할 땐 직접 볼펜을 건넸고 회담 테이블에 앉는 타이밍에 맞춰 서류철을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수첩에 김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왼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면서 김 위원장 왼쪽에 앉은 김 부부장은 임 비서실장과 카운터파트를 이뤘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부부장을 추켜 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위원장 부부장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김 부부장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남북 정상이 수행단과 인사할 때 남측 군 관계자는 악수로, 북측은 거수 경례를 했죠. 10여 년 전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악수해서 꽃꽃장수라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남측 수행단과 인사를 나눕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악수와 함께 가볍게 목례를 했고 정복을 입은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은 바른 자세로 손을 내밀어 악수합니다. 악수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한 손을 내밀어 가볍게 잡는 교범상의 예법을 따랐습니다. 북측 최고 지도자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미리 정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꽃꽃장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면서 꼿꼿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북측 군수뇌부인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문 대통령과의 악수에 앞서 거수경례로 인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 군수뇌부의 거수경례를 받은 첫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북측 군 관계자들과 악수로만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그는 경호원들 속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죠. 두 겹, 세 겹, 인간 방패를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투명 경호로 바뀌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판문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을 20여 명의 경호원이 일사불란하게 에워쌉니다. 굳은 표정으로 시종일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경호원들. 이 중 3명은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을 밀착 경호했던 인물입니다. 비켜라는 김 위원장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길을 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앉는 자리에는 미리 도청장치 검색과 소독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김 위원장이 오전 회담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북측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출발하자 12명의 경호원들이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군사분계선에 도착할 때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리며 인간방패 경호를 펼칩니다. 이 경호원들은 김 위원장의 외곽과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북한 최정예 962 974 부대원들입니다. 담당 부대장이자 현역 장성인 김철규와 신원철도 함께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단 이후 첫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남에 물샐 틈 없는 북측의 경호는 또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역사를 쓰기 위해 오전 8시쯤 청와대를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는 길, 시민들은 그 아침부터 나와 열렬히 환송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빌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 청와대를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일행의 차량이 등장하자 환송 나온 시민들이 열렬히 환호합니다. 문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일일이 손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드는가 하면 한복을 입고 문 대통령이 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응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문 대통령 일행은 차량이 통제된 서울 시내를 빠르게 빠져나가 출발 50여 분 만에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김정은 위원장은 일찌감치 판문점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아침 6시 31분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거리는 약 170km.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로 2시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 여사가 올까 하는 것도 관심거리였는데 사실 낮에 북한 기자들이 김종숙 여사가 오지 않느냐고 물어왔기에 저희는 리 여사가 올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퍼스트 레이디까지 모두 참석한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죠. 서정표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오후 6시 15분쯤 검은색 차량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차량에서 내리고 미리 기다리던 김정숙 여사가 웃음 띤 얼굴로 리 여사를 맞습니다. 잠시 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1층에서 김 여사와 리 여사를 만나 사상 처음 남북 정상내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회담에 김 여사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인사를 듣자 리 여사는 고맙다는 답례를 건넵니다. 이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걸린 선전 배치까지 참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두 정상내외는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잠시 환담을 나눈 뒤 곧장 만찬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베일에 가려졌었던 리설주 여사의 깜짝 방문은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외교를 수행하는 정상 국가임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렵사리 가져왔다고 자랑한 옥류관 평양냉면. 얘기를 들어보니 어렵게 갖고 온 게 맞았습니다. 북측 판문각까지 제면기로 옮겨왔는데 면을 뽑고 3분 안에 식탁에 올려야 맛이 산다고 하거든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주목을 받은 메뉴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는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냉면을 어렵게 멀리서 가져왔다고 언급하다가 농담하며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만찬 전 판문점 북측 통일가게에는 제면기가 설치됐고 옥류관의 수성 요리사까지 파견됐습니다.
이달 초 평양 공연을 위해 북한을 찾았던 남측 예술단의 유명 가수들도 정말 맛있다며 반했던 옥류관 평양냉면. 미국 방송사 CNN에서는 현지에서 요리사로 활동하는 가수 이지연 씨를 초대해 평양냉면을 만들어 맛보는 등 외신도 평양냉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별미인 평양냉면이 남북 화합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던 역사적인 순간에 이산 가족들은 통일기원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기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르자 창밖을 바라보던 이들의 아쉬움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만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기차역 대기실에 3, 4, 5 모여 텔레비전 생중계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남북한 정상이 만나자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인 이산 가족들은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백마고 지역을 향했습니다. 60년 넘게 고향을 그리워한 마음은 저절로 노래로 이어집니다. 북쪽에 두고 온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최고령 94살 박옥순 할머니부터 흥남철수 때 가족과 헤어졌다는 전영철 씨까지 저마다 그리운 가족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늘 눈물이 떨어져 따뜻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3월이면 들어와. 그 3월이 지금 68년 지난 거예요. 기차가 북쪽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이나마 고향이 보일까 연신 창밖을 바라보던 이산 가족들. 그냥 스톱시켰네. 조금 더 가면 안 되나? 아까워. 가까워진 고향 땅만큼이나 통일도 가까워지길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도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며 믿기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마침내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아이들은 장면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거 진짜예요 등의 반응부터 평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서 웃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통일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 같아요.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걸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어른스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분단이 됐다는 걸 이렇게 직접 실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도 하고 해서 불안하면서 살고 있는데 교실에서 교과서를 잠시 접고 남북 정상회담을 TV로 지켜본 아이들. 평화를 기원하는 생각은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역시 두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악수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히든 카메라까지 동원됐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강호영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판문각에서 남쪽으로 다가오자 곳곳에 배치된 생중계 카메라가 잔뜩 긴장합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각각 남과 북쪽을 향하는 카메라가 설치됐고 회의실 안에는 화면에는 포착되지 않는 히든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두 정상이 활짝 웃는 모습을 포착한 히든 카메라는 T2 회의실 안에서 순간을 잡았는데 생방송 화면에 유리창에 얼룩진 화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촬영한 카메라는 T2 회의실 외벽에 등을 댄 채 불과 1, 2m 거리에서 표정 하나하나까지를 잡아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마치고 5cm의 콘크리트 턱을 넣는 순간 다른 화면을 잡기 위해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외에도 남측 자유의 집 옥상 위 카메라는 두 정상이 걸어가는 장면과
판문점 곳곳을 내려다보며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5G 기술을 이용한 360도 VR은 남측 자유의 집 브리핑실에 설치되어 현장을 못 가는 전 세계 취재진들을 마치 현장에 있듯 안내했습니다. MBN 뉴스 강호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을 가졌을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이 새벽일 텐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트위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일부 미 언론은 남북 정상이 비핵화 의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격렬한 한 해가 지나고 남북 간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남북 정상회담 시작에 맞춰 한반도 전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NN 등 미국의 언론들도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Just now, soldiers are standing there in suits, where soldiers would be. Riding out on his own, and let's just embrace this moment and. 특히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북측 땅을 10초간 밟았던 깜짝 이벤트는 최대 화제였습니다. He then invited Moon Jae-in to step across the line back into the North Korean side, which I think is a very interesting symbolic gesture and also. 워싱턴 포스트도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완전히 합리적인 국제 지도자임을 알리고 싶어 한다며 달라진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다만 AP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